FTA 위반되는 건 벌써 2개나 되네요. 아,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 좀 나아질까요? 그것도 사실 애매해. 자, 1교시에 이어 2번째 시간. 어떤 주제려나? 자, 2교시 시작이다. 아이, 자, 오늘 이어서 보니까 또 새롭네. 그러니까요. 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삼겹살. 오키니는 뭐 먹었니? 급식 먹었죠? 배부르지만 집중해서 열심히 해볼게요. 대망의 마지막 수업. 주제는 뭔가요? 마지막 화 주제는 1교시에 이어 미국의 신공급망 재편 전략과 IRA 전기 동력차 보조금 규정이야. IRA가 또 나오네요? 진짜 핫 이슈긴 한가 봐요. 근데 우선 IRA 전에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제조업 육성의 연계 전략부터 설명해 줄게. 네, 좋아요. 자, 바이든 정부는 우선 미래 핵심 산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고 있어.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미국, 중국 간의 패권 경쟁으로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이 빈번히 교란되면서 자국 중심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느꼈지. 그래서 백악관은 6개의 주요 산업에 대한 1년간의 공급망 점검 결과와 해당 산업 내 공급망 취약성 대응 조치, 장단기 대응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올해 2월에 발표하게 돼. 과거 트럼프 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기조를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더욱 강화하면서 국내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자국 내 생산 우선이라는 공급망 정책을 자리매김하고 있지. 그 중에서도 오늘 말해줄 건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이야. 미국은 온난화가스 배출량 감축을 겨냥하면서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과 행정명령을 진행하고 있거든. 또한 전기차 업계와 소비자 지원을 추진하면서 2030년까지 신차의 50%를 무공해 차량으로 공급하겠다는 행정명령을 시행해. 미국은 핵심 광물의 채굴이나 재련, 소재 가공에 이르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자국 내 구축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여러 계획들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대규모 정부 지원을 통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육성은 물론 공급망 전반에 걸친 내재화를 시도하는 주축이 되어주고 있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규정들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건가요? 세액공제 규정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아. 첨단 에너지 프로젝트나 첨단 제조 생산이나 친환경 차에 따른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공급망 구축에 힘을 쓰고 있는 거지. 근데 주제를 보면 IRA에서의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규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정확해. 아주 센스가 좋구나. 그럼 전기차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려줄게. 첫 번째 조건은 자동차 최종 조립이 북미 지역에서 발생해야 하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은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이 된 배터리 핵심 광물이거나 북미 지역에서 재활용된 핵심 광물이 일정 비율 이상을 충족해야 되는 거야. 세 번째론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배터리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충족해야지만 최대 7,500달러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 결국은 미국 거로 미국에서 만들어 팔아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분명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우리나라와는 문제되는 게 없나요? 당연히 문제가 되고 있어. IRA에 나와 있는 자국산 사용 요건은 사실 국가 간 통상 마찰을 일으키는 주요 문제 중 하나인데 WTO에서도 많은 분쟁으로 다뤄졌지. 근데 IRA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의 통상법적 쟁점은 내국민 대우 위반에 걸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잖아? 거기에 제2장 2조 1항 및 동조 2항에 의하면 미국의 수입품의 국내 판매 및 구매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요건에 관해 미국산 동종 물품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근데 미국이 세액 공제를 주는 거 보면 저희 측에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닌가? 아니, 맞아. 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전기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경우, 그리고 배터리 부품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경우에만 부여하게 되면 이건 미국이 수입산 완성차 및 수입산 배터리 부품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충분히 간주될 수 있어. 이건 한미 FTA 조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중요한 부분이지. 그렇군요. 이거 외에도 국제통상법상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IRA상 세액공제 혜택은 자동차랑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모두
북미, 즉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조립되는 경우에 제공되는 거잖아. 여기에 캐나다랑 멕시코는 우대하면서 다른 국가들을 차별하는 것은 WTO 최혜국 대우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리고 외국산 대신 자국산을 사용하는 경우 세액 공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니까 수입 대체 보조금 가능성도 있지. 또 한미 FTA 투자 챕터의 이행 요건을 보면 상호 간의 현지 투자 결정을 할 때 자국산 사용에 따른 선호, 여기에서는 북미에서 제조 조립된 배터리 부품의 사용 시 세액 공제 제공 등이 될 텐데 이를 부여하면 원래 안 돼. 근데 IRA에는 그런 인위적인 요건을 가하기 때문에 한미 FTA 이행 요건 규정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 한미 FTA 위반되는 건 벌써 2개나 되네요.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막대한 영향이 가겠어요. 먼저 전기차 부분에서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야. 최근 2, 3년간 대미 전기차 수출이 급증하면서 17년과 비교했을 때 21년에는 약 10배 가까이 성장할 정도였지. 근데 미국 전기차 시장은 전기차 인프라 구축 및 제조업 육성 정책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요즘, 우리나라로서는 장기적으로 미국 현지 투자를 통한 생산지 다변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어.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본이나 독일 등은 미국 현지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거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지. 아,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 좀 나아질까요? 그것도 사실 애매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라도 현재 차량 가격 요건 측면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은 차종이 제한적이거든. IRA 보조금 대상 전기차의 가격 상한은 밴, SUV, 픽업 트럭의 경우 8만 달러. 기타 차량은 5만 5천 달러로 차량 분류 결정에 따라 세부 사항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야. 전기차가 그런 상황이라면 배터리 부분에도 큰 고민이 남겨져 있겠는데요? 배터리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야. 전기차용 배터리의 경우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 수출 시장이야. 그리고 이미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북미 현지 공장 신설과 증설을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어. 거기다 IRA의 배터리 부품, 북미 지역 내 조립 또는 제조 요건 덕에 우리 기업이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용 배터리를 양산하게 되면 세액 공제 혜택에 위한 가격 경쟁 우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결론적으로 득과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이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에 혜택을 적용받기는 어렵지만 북미 생산 기반을 확장해 나갈 경우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 앞으로 IRA 시행에 맞춰 여러 지침 마련과 불리한 규정의 개정까지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오크니가 정말 중요한 말을 해준 것 같아. 오늘 마지막 수업까지 너무 알찼던 것 같아요, 쌤. 그렇다면 나야 뿌듯하지. 우리 몇 달간 함께 하면서 무역 통상에 대해 조금 배워봤는데 어땠니? 사실 통상이라고 하면 어렵고 따분할 것 같았는데 쌤이랑 같이 해서 너무 즐겁게 배울 수 있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통상의 고수가 되어 오겠습니다. 그러자 오늘도 역시나 수고했고 2023년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래. 아, 끝내기 싫은데. 그리고 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키니도 새해 복 많이 받자.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